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팜스토리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약하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료, 육개주 이러한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관련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팜스토리는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지금 좀 밀린 상황입니다. 25%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팜스토리는 앞으로 그렇다면 고일까요? 여기서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팜스토리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조금 미끄러진다고 걱정 마요. 어차피 상한가임 거래량 믿고 홀딩하세요. 절대 털리지 말기. 살림살이 나아지게 할 테마주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5,000원까지 보시죠. 지난 금요일 장중 신규 진입했네요. 상한가를 못 잡고 지금이라도 절반 매도 성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어차피 상한가다 거래량을 믿고 홀딩하라라고 하셨는데 정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는데 전문가님 스탑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은 팜스토리가 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품절주라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유통 물량 자체가 70%가 일단은 시장에 있고요. 그러니까 최대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 자체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상한가를 가는 것도 좋지만 악성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16, 17, 18년도에 1,700원대에서 계속해서 무너진 흐름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보자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의 상승세는 이슈도 있겠지만 품절주라서 이러한 급등세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 워낙에 1,700원 라인에 악성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 구간을 뚫어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전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한번 볼게요. 다음 게시글에서는 살림살이 나아지게 할 테마주다. 5,000원까지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전문가님이 잡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일까요? 지금 자리를 목표가로 좀 잡고 싶고요. 아, 지금 자리요? 네.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은 좀 조심스럽게 보시는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팜스토리 전문가님은 오늘이 좀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오늘은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각 0.36% 올라가면서 14만 1,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LG전자는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난 오늘 LG전자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장투에 확신을 갖고 이대로 쭉 버틴다. 진지하게 물어본다. 15만 1,000원 탈출 가능하냐? 한 3년 목표야 하나? 이왕 떨어지는 거 조금만 더 떨어져 주라. 13만 9,000원 매수 딱 대기 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한번 볼게요. 오늘 LG전자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셨대요. 이유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장투에 확신을 갖고 이대로 쭉 버틴다라고 하셨습니다. LG전자 장투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장투는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단기 수익 관점에서 이제 네. 스탑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실 이제 LG 자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 갈급했고 갈핍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먹거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기자동차 혹은 스마트카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투로는 나쁘지 않은 것이 어차피 지금 M&A의 광폭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대부분이 스마트카라는 부분에서는 주목해 보시면서 접근하신 전략도 유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은 단기 관점에서 스탑을 드신 거고 장기로 보실 분들은 또 2차 전지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통해서 가격 전략을 또 새롭게 짜보도록 할게요.
15만 1,000원 탈출 가능하냐? 한 3년 묵혀야 하나라고 하셨거든요. 최근 고점에서 좀 따라잡으신 것 같아요. LG전자 15만 1,000원 탈출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15만 천 탈출은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크게 무리수는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냥 스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4만 9천 원 정도에서 좀 정리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한 18만 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달라졌다 이렇게 좀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LG전자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 관점에서는 14만 9천 원을 말씀하셨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6만 원 말씀하셨나요, 전문가님? 네, 15만 원, 16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그림에서 한 18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로 봤을 때는 18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이분은 매수를 원하시는 분인데 13만 9천 원의 매수를 기다리고 있으시대요. 여기까지도 좀 더 밀릴 가능성이, 그러니까 만약에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어디선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이게 이제 평균치라는 값인데 그걸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부근으로부터는 매수 가능할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절대로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주식은 기다리는 자의 어떤 승리의 몫이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한 12만 9천 원. 까지 13만 원 이하부터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1선까지도 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1선 12만 8, 9천 원 그 라인대까지는 좀 더 밀릴 수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부터 또 61선 아래까지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은 유효하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LG전자 저희가 단기 전략을 새롭게 만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3위 보도록 할게요. DB 하이텍입니다. 반도체 공급이 비상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DB 하이텍이 이 시각 8%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64,900원까지 오르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이 기업이 올해 TV,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의 반도체 공급 단가를 워낙에 수요가 부족한 만큼 20%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DB 하이텍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B 하이텍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7만 원도 무난히 갈 만한 종목인데 개인들 왜 이렇게 파는 거야? 목표가 10만 원 도달이 코앞이다. 난 절대 안 팔아. 더 크게 수익 내고 말 거야. 6만 4천 원 지지가 관건이다. 지지 여부에 따라 우상향 갈지 흐를지 결정날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에 보면 7만 원도 무난히 갈 종목이다. 또 두 번째 게시글에 목표가 10만 원이 코앞이다. 많은 분들이 더 윗단계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디까지 보세요? 네, 저도 한 8만 원까지는 보고 있고요. 8만 원? 네, 일단은 쇼티지 나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부족 현상 나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와 관점에서는 더 주목해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공급이 이겼다라는 측면은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8만 원까지 우선 전문가님은 목표가를 설정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10만 원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10만 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한 8만 원 정도 목표가를 보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증권사가 별로 신용이 지금 가득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적정선 이상의 가치를 올라가기에 좀 다소 부담스러움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적정 가치는 한 8만 원 부근 정도라고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정 가치는 8만 원이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 6만 4천 원 지지가 관건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지지선은 어디로 보세요, 전문가님? 6만 4천 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1월 12일 날 고가를 장악하느냐, 즉 전고점 장악하는 자리가 6만 4천 원입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은 현재는 6만 4,900원인데 만약 종가상 6만 4천 원 이상 뚫었다. 그럼 다시 신고가 행진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 종목으로 더 두각받을 수 있어서 저렇게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6만 4천 원을 종가 기준으로 뚫어낸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점, 지지선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장 또 항공기, 우주 이러한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위성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시각에는
6.60% 오른 39,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위성 전문 기업 세트렉 I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30% 확보한다고 밝히면서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주에 얼마까지 갈까요? 5만 원 찍을 수 있을까요? 아직 미반영된 호재들이 많다. 이건 무조건 홀딩하고 가야 하는 종목이야. 4만 원까지 홀딩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금방 에너지 응축했다가 손이 무섭게 오르네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이번 주에 5만 원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거 정확히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전 5만 원 이상의 가치는 보는 게 청산 가치가 5만 원 이상입니다. BPS가 5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워낙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한화, LG랑 함께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한화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어떤 한국 화약의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화약? 네, 화약. 아. 그래서 예전에 코리아 익스플로전 해가지고 우스갯소리를 한국 깽단이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의 하나고 그다음에 우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갈 수 있을 거에 대한 가치는 모르겠지만 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은 특정할 수 없지만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겠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아직 미반영된 호재들이 많대요. 이거 무조건 홀딩하고 가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그럼 전문가님? 5만 원 이상까지는 어디로 보세요? 저도 한 지금 BPS가 5만 원 단위니까 1.2 정도 잡으면 6만 원 정도까지는 6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반영된 호재라는 거는 결국은 또 전쟁과 평화입니다. 지금은 워낙 건강에 대한 이슈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두각을 받지 못했는데 결국은 또 지리적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주항공과 그다음에 전쟁 관련된 이슈로 다시 한번 또 두각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우주까지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역시나 호재들이 많다라는 점에 공감을 하셨고 6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1위 만나볼게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가운데 현대차는 이 시각 1%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24만 2,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친환경차 판매를 50만 대 이상 판매하면서 전기차 시장 기대감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차트 살펴보니 지금 살 필요 없다. 다시 24만 1,000원 내려가면 들어오자. 동학개미 군단들아 잘 들어라. 기관이랑 외인 쌍끌이 매수다. 절대 물량 주지 마. 살짝 조정 준다고 파는 당신 주식하지 말자. 현대차로 단타하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 라고 하셨습니다. 굳건한 믿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24만 1,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들어가라 라고 하셨거든요. 신규 매수 타이밍 이 정도면 괜찮은 구간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20만 원 이하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원래 목표치를 24만 원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업에서 목표치를 넘어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 자동차는 슈퍼 사이클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현대차는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지금 대한민국의 쌍도 맞자는 삼성전자, 현대차입니다. 근데 현대차가 어쨌든 간 상승을 많이 하게 되면 지수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지수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주로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오히려 20만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가 신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동학개미 군단들아 잘 들어라. 기관이랑 외근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물량을 주지 마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외국인은 전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지금 많이 담아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러면 20만 원 아래까지 좀 내려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자리에선 절대 급하게 매매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저번 주부터는 시장을 좀 조심하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 네. 편이거든요. 그래서 21선과 61선 눌림 매매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급한 매매 자리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만 원까지 역시나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현대차 21선 지지반영 구간이지만 20만 원, 20만 원 정도기 때문에 이 구간대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계속해서 같은 의견 말씀해주고 계신데 다음 게시글을 한번 볼게요. 현대차로 단타하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좀 더 길게 본다면 현대차는 그럼 전문가님 목표가를 어디까지 더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25만 원 적정 가치라고 좀 보고 있는데 25만 원. 자동차가 슈퍼사이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적이 정말 받쳐준다면 한 28만 원까지도 다시 한번 갈 수는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한 25만 원 정도에서는 적정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목표가를 25만 원 잡아주셨고 그 구간대 왔을 때 뭐 실적이나 더 많은 호재들이 탄생을 한다면 28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좀 더 보유를 하셔야겠고 신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라인대까지 조금 밀리게 되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사실은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 네. 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SC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그다음 사이클은 무엇일까라 했을 때 수소차 사이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수소차 관련된 사이클로 봤을 때 LNG 발전 설비와 수소 생산 설비를 해서 대규모 지금 투자 자금을 지금 유치되었고 그다음에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누구와 함께 같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항상 같이 있거나 같은 동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된다라는 관점에서 정말 터무니없이 어떤 뉴스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정말로 누군가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비전과 실적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생산설비 증비에 따른 확장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하나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포스코나 이런 쪽에 대기업들도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대기업 사이클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실적적인 부분들 견인차일 수 있는 부분들도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오늘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11% 정도 상승을 하게 돼서 조금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한데요. 8,200원에서 400원 사이는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200원 정도 매수 포인트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이제 7,800원 정고 자리에서 밀려 내려오는 자리는 손절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0,000원이라는 지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감은 있을 수 있으니 전체적인 흐름에서 9,6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가시면 좀 안전하게 흐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SC 엔지니어링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